코레일 NCS 실전 봉투 모의고사 1회 문제 해결 능력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19번부터 시작을 하죠. 자, 19번 명제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이 명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명제 문제다 라는 걸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건 명제, 대우 이런 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 자체가 조건 명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명제들이 주는 정보,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를 이해하고 그 정보들 간의 연결 혹은 관련을 보면서 결국은 이 정보들이 묶이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지 그걸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 정보를 이해하는 방법은 선택지 하나를 보고 과연 이 전제들로부터 이 선택지가 나오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전제들이 주는 정보가 뭔지를 어떤 그림이나 시각화 해 놓은 다음에 그 그림을 보면서 과연 이 각각의 선택지가 맞는가 이걸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는 조건 명제로 그냥 대우처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이 이 명제들이 주는 정보구나 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각각의 선택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이 어떤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들인지 보죠. 먼저 첫 번째,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있네요. 두 번째, 현금을 쓰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있고 네 번째,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은 여기 있었던 거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있네요. 자, 그리고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현금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앞부분에서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명제의 앞부분에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바꾸지 않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이고 그럼 얘는요? 얘는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 놔도 무방하겠네요. 무방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죠.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 네 개의 개념이 여기에 등장하고 결국은 이 선택지는 네 개의 개념 간의 관계를 묻는 선택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개의 개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형성을 하느냐? 일단 먼저 보면 여기에서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명제 혹은 세 번째 명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지칭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다, 모든 사람이 어떻다. 물론 이 두 번째 명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를 보면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버스를 탄다.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은 버스를 탄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정보를 주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그냥 바로 적어버리면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그러면 버스를 탄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가 있으면 그러면 버스를 탄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다 주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떤 포함 관계를 나타내요. 혹은 완전히 배제되는 관계를 나타내거나 지하철 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버스를 탄다 뭐 이런 말이니까요. 해서 이 네 개의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그림을 그릴 때는 원래대로 보통 일반적인 3단 논법이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 세 번째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여기다 표시하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4개인데 그 4개의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일단 여기에서 보면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라고 돼 있으니까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을 여기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다 설정을 하고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을 여기다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여기에서 일단은 구현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개념
그러니까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 지하철 타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일단 그림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카드나 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적당히 매칭을 일단 위치를 시켜 놓는 겁니다.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 그다음에 버스를 타는 사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나머지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교통카드가 있는 어떤 사람은 현금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럼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은 이만큼을 말하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강의의 편의상 약간 숫자를 붙여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이 바깥 여기도 있네요. 11, 12 이렇게 해서 영역이 이 정도로 이제 나눠진다고 치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전제,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 중에서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말은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 중에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2번, 3번 영역 중에 뭔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2번, 3번 영역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아, 여기에 뭐가 있는 거구나 라는 이 전제를 제대로 그려놓은 셈이 되죠. 그럼 두 번째, 이 두 개를 이제 각각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버스를 탄대요. 그럼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 중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 이 사람 중에서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지하철 타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버스를 탄다. 다시 말해서 포함된다.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 외부 영역은 없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 중에서 버스를 안 타는 1, 2, 5, 11번 같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지워줍니다. 이 두 번째 요 명제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이것도 그려볼까요?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버스를 탄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 중에서 버스를 안 타는 사람 2, 5, 8번 영역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뭐 한번 지워졌던 걸 또 지운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자, 이제 이 네 개의 정보가 다 표시가 됐네요. 일단 이 정보는 이 현금 X가 지하철 X 안에 포함되면서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선으로 연결된 거. 이 두 개는 각각 두 번 지움으로써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됐네요. 2번하고 3번 중에 어딘지 몰랐었는데 2번이 지워짐으로써 3번은 확실하게 있는 거구나 라는 정보를 알게 됐고, 그럼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일단 3번 영역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워진데 1번, 2번, 5번, 8번, 11번까지 이 영역은 무조건 없다. 이렇게 무조건 없다. 그 다음에 아무 표시가 없는 데 있죠. 뭐 4, 여기죠. 6, 7, 9, 10, 12 이런 영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고, 이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선택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됩니다. 1번, 교통카드가 있는 모든 사람은 지하철을 타지 않는가? 이 문장이 묻는 건 어디냐면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은 여기잖아요. 이 사람이 전부 다 지하철을 안 타는가? 라고 물어보는 건 이쪽으로 포함되는가? 지하철 안 타는 게 이만큼이니까 포함되는가 묻는 거고, 이걸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2, 3, 5, 6, 8, 9 중에서 8, 9번 영역이 없어지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니까 8번은 없지만 9번은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2번, 버스를 타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현금을 쓰는가? 버스를 타지 않는 사람은 이 바깥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죠? 이 바깥 부분은 1, 2, 5, 8, 11, 12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전부 다 현금을 쓰는가? 자, 그럼 바깥쪽 보세요. 바깥쪽 중에서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 1번, 2번 영역은 아예 지워졌죠. 그러니까 이 바깥 부분은 다 결국은 전부 다 현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바깥 부분 중에 현금 쓰지 않는 사람이 다 지워졌으니까. 그죠? 결국은 12번,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12번 이렇게 바깥 부분에 있는 거는 결국은 다 현금을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번, 2번이 지워진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럼 이 버스를 타지 않는 바깥 부분 중에서 현금을 안 쓰는 사람은 전부 다 없어졌으니까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게 돼요. 2번이. 자, 3번. 지하철을 타고 교통카드가 있는 어떤 사람. 자, 지하철을 타고 그럼 이 바깥쪽을 말하죠. 이것의 바깥쪽 8, 9, 10, 12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통카드가 있는 사람은 8, 9번을 말하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 중에 버스를 안 타는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 중에 버스를 안 타는 사람은 8번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버스를 타는 사람 3, 4, 6, 7, 90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현금을 안 쓰는가? 그러려면 이 사람 중에 현금을 안 쓰지 않는 6, 7, 90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6, 7, 90도 역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답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5번 현금을 쓰는 모든 사람이 버스를 타는가? 현금을 쓰는 사람은 이것의 바깥쪽을 말하죠. 그래서 6, 7, 그러니까 이거 바깥쪽이니까 5, 6, 7, 8, 9, 10, 11, 12 여기를 말하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버스를 타는가? 이 바깥쪽 중에 버스를 안 타는 뭐 12번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현금을 쓰지 않는 사람 중에 12번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버스를 탄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하기 때문에 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고 2번만 확실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명제 문제라면 만약에 제가 정말 제 뭐 동생이나 아니면 뭐 조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아주 친한 개인적으로 친한 그런 학생이 와가지고 형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삼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런 지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원 명제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하게 풀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는 법부터 일단 익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접근하되 만약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효율성 측면에서 이거를 막 공부할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이 들어가는 상황 여기도 막 어떤이 들어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 명제 문제가 나온다면 단순히 몇 줄만 있는 명제 문제라고 해서 아 이거 쉬운 문제구나 짧은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막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지 말고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뒤로 빼는 게 좋아 라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되게 쉽게 풀던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 들어간 명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답인지 어떤 게 답이 아닌지 다 알아가는 게 되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이 정원 명제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공부가 있어야만 확실하게 풀 수 있다. 이 얘기도 좀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이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게 익혀지신다면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요 두 번째 정보를 보면 지하철을 타지 않거나 교통카드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버스를 탄다 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가 있으면 버스를 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현금을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는 빼더라도 여기에서 이거를 잘 연결해 보면 이걸 대우로 바꿔보면 버스를 타지 않으면 여기다 할게요. 버스를 타지 않으면 지하철을 탄다는 얘기고 그럼 지하철을 타면 이걸 대우로 바꿔서 연결하면 현금을 다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럼 버스를 타지 않으면 현금을 쓴다가 되고 그럼 그게 2번에 있잖아요. 그 답이 2번이잖아요. 이렇게 단순한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답이 2번이 되잖아요. 라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2번이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랑 연결하면 2번이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이 명제는 또 보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날따라 그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야 이거 필요 없어. 이거랑 이거 두 개만 연결하면 2번이 보여. 라는 걸 보여주셨다면 이 풀이법도 맞죠. 근데 문제를 볼 때 그분이 항상 오시나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는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그게 안 된다면 이거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요거를 연결하면 2번이 되니까 답이 2번이에요 라는 거는 이게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나 설명하는 거지 이걸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왜 안 돼요? 이건 왜 안 돼요? 이게 답이니까요. 이거는 설명이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 이해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영접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이게 답인 이유 요거만 안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쉽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보였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어떤이 들어가는 그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